수입사가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게 법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닌 거네. 아닌데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와인을 사가는 도매상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지. 왜냐면 걔네보다 무조건 싸게 팔 수밖에 없으니까 라벨이 흠집이 났거나 약간 샜거나 그런 거를 모아놓고 스크래치전을 한 거야. 80% 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무조건 많이 사오고 싶은 거야.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바로 딸 거니까. 도매상들에서 이의제기하면서 들어온 거야. 너네가 그렇게 팔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행사가 없어졌어. 와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 와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국가가 어디일 것 같아? 프랑스? 프랑스. 아 역시 기본적인 지식은 좀 있다. 그냥 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미국. 와인하면 프랑스. 와인은 프랑스가 가장 유명하니까 프랑스가 2023년도 수입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8,500만 달러, 그 다음이 이제 미국 5,900만 달러, 그 다음이 이탈리아 4,200만 달러, 칠레, 스페인 순으로 나가는데 와인이 프랑스가 유명하다 보니까 프랑스 와인이 저가부터 고가까지 가장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와인 자체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와인 판매하는 데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잘 알고 있는 가자주류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엔 뭐 편의점에만 가도 자체 행사하는 와인도 많고 와인을 많이 파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와인을 쉽게 살 수 있는 반면 그만큼 가격도 많이 상승했다. 그러다 보니까 직구를 많이 하지 않나. 나부터도 직구를 또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직구한 와인이 있어요. 샴페인 2병. 난 샴페인 뭐 그건 알아. 돈페리뇽. 그거 돈페리뇽. 샴페인 맞지. 나는 이제 술을 잘 못 먹다 보니까 그 샴페인이 탄산이 들어있잖아. 나는 처음에 일부러 탄산을 주입하는 것과 샴페인을 구별을 잘 못했었어. 근데 샴페인이 가격이 엄청 비싼 편이잖아. 일반 술 와인보다. 일단 시작가 자체가 조금 높으니까. 맞아. 근데 술은 비싼 기준이 얼마인 거야? 나는 감이 없으니까 그냥 10만 원 너무 비싸다 생각을 하거든. 이게 옷이랑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뭐 와인이 뭐 5만 원 넘어가면 비싸다. 기준치는 본인이 정하는 거니까. 아니 왜냐면 코스트코에 장을 보러 가면은 와인이 쫙 깔려 있잖아. 그럼 이제 와이프가 그거를 찍어보는 게 있대? 비비노? 그걸로 막 찍어봐. 그 별점을 봐. 그러면서 어플. 아 비싸네 이래. 근데 보면 한 5만 원? 뭐 3만 원 이래. 근데 사실 내 기준에는 술을 내가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사는 건데 5만 원, 3만 원이면 싼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술을 먹는 입장에서는 5만 원, 3만 원이 비싼 거야? 페리뇽이 얼마야? 돈페리뇽이 평균가가 한 28, 9만 원? 그러니까 난 요 정도 되면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누가 들어도 들어. 비싼 비싸지. 느낌이지. 돈페리뇽은 비싸지. 샴페인으로 봤을 때 돈페리뇽이 30만 원이라고 치면 빈티지가 없는 그냥 흔히 말하는 논빈이라고 하는 샴페인들은 한 5만 원대. 그 정도가 샴페인의 시작가. 그러니까 그거를 역으로 물어봤더니 와이프한테 이게 왜 비싼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거를 와인샵에 가서 마시면 10만 원이 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비싸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왜냐면 우리가 소주를 마트 가서 사면 1,500원인데 술집 가서 먹으면 5,000원. 와인의 차이가 훨씬 엄청 크니까. 커요. 아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그 와인, 개념으로 비싸다는 거. 와인은 글라스로도 팔고 하니까 그럼 레스토랑 가서 뭐 한 10만 원짜리가 실제로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훨씬 한 2, 싸. 3만 원 하는 거야. 어마어마. 나 몰랐어. 차이구나. 그래서 요새 굉장히 또 유행하고 있는 게 콜키지잖아. 이 식당 항상 가기 전에 콜키지가 되는지 확인하고. 콜키지도 또 돈을 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내는데 그게 얘는 훨씬 낫지 그래도. 거기서 사 먹는 것보다 싸다는 거지. 그래서 콜키지를 하는 술들은 좀 고가의 술을 갖고 가서 하는 게 그리고 그 가게에 안 파는 술을 갖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매너기도 하고. 술 전문가이자 관세 전문가로서 구독자분들께 좀 팁 어떻게 하면 수입 와인을 더 좀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런 팁이 있어요. 커뮤니티 활용을 잘 해야 된다. 각종 할인 행사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해야 되고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은 직구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직구도 이용을 하고 그러면 충분히 좋은 상품을 구매를 할 수 있다. 술은 직구를 어떻게 해요? 술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외 자체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보통은 주류는 원스톱 운송 서비스를 많이 해. 해외 자체 사이트 뭐 공원 같은 거야? 그렇지 뭐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어.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뭐 비타트라 이런 게 있는데 와인 같은 경우에도 그 국가 내에서만 배송을 하는 와인을 사면 배대지를 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위험도 하고 요즘에는 와인 직구라기보다 구매 대행하는 사이트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거기서 결제를 하면 관세, 주세, 세금 다 포함해 배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집 앞에까지 딱 갖다 주는 서비스.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 싼 거야. 사실상 큰 차이는 없더라. 한
10,000원, 20,000원. 그게 금액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종 그냥 구매가가 10만 원짜리든 20만 원짜리든 물론 비싼 와인일수록 가격 차는 크겠지만 그게 크진 않았던 거야. 크진 않다. 왜 그러지? 직구하면 보통 훨씬 싸잖아. 볼륨이 다르니까 주류사에서 갖고 오는 볼륨이 그런 것도 개인이 그렇고. 사는 볼륨이 다르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보면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 인터넷에 살 때 이거 배송비 별도네? 그러면은 여기 안 사. 배송비 포함으로 사. 그러면서 1,000원, 2,000원에 굉장히 목숨을 걸듯이 이 와인도 여기보다 5,000원 싸게 샀다, 10,000원 싸게 샀다도 애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또 쌓이다 보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직구를 많이 하지 않나. 주류 면세 한도가 있어? 주류 같은 경우는 일반 제품과 다르게 담배랑 주류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병에 400불. 그 이하는 면세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냥 들어오면 된다. 그러니까 구매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까 면세에 대한 제한은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와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와인을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갖고 오는 수입사 탑5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일단은 대기업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L&B, 금양 인터내셔널, 아영, 나라셀라, 에노테카 순으로 상위 5개 업체를 볼 수 있는데 매출액 차이는 굉장히 커요. 신세계 L&B가 1,800억이고 이제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노테카가 370억. 근데 이제 관심 갖고 볼 것들은 그 뒤에 영업이익도 있죠. 신세계 L&B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1,800억 매출을 냈는데 영업이익은 7억밖에 안 되고. 뭐가 이유가 있나 보네 이거는. 근데 이제 작년에 신세계 L&B에서 와이너리를 구매했다라는. 와이너리 사는 거 알고서 근데 그 샀다는 기사를 봤어. 꽤 많이 주고 한 2,000억이었나? 근데 나는 요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술 진짜 많이 먹는구나. 엄청난 거지. 와 저렇게 많이 먹는다고 한국 사람들 술을? 다 합치면은 5,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일조 한 거 아니야? 아주 조금. 요새 가장 유행하는 아니면 핫한 핫한 와인. 와인. 아까 5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에노테카에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사시가이아라는 와인.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선물을 하면서 유명해진 와인으로 이제 21년도 빈티지의 사시가이아가 이제 출고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유명해졌냐? 로버트 파커라는 와인에 대한 점수를 매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00점을 줘버린 거야. 21년 빈티지의 사시가이아. 그런 사람도 있어. 로버트 파커라는 사람이 전 세계 와인에 점수를 붙여줘? 그러니까 유명한 것들만 하겠죠. 그래서 RP 점수라고 나오는데 그 RP가 로버트 파커의 약자를 따서 RP. 입맛은 신뢰할 수 있다. 사시가이아가 한 40만 원까지 올라갈 거야. 그래서 국내에서는 물량도 없고 그래서 일본에서 사람들이 사오기도 하고. 형은 먹어봤어? 나는 이거 신혼여행 때 나도 사왔었어. 먹었어? 먹었는데 내가 지금 가면 안 먹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더 들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냥 기분 좋게 사서 기분 좋게 먹었지. 근데 그 당시에도 이건희 회장님 와인이라는 그 당시에도 유명을 했어. 이건 그래서 알고 우리도 있었고. 사온 거지. 맛있어? 이게 맛있다는 말이 참. 사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와인을 즐겨 먹을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 그게 너무 아쉽다. 다시 한번 가서 사오고 싶다. 이름이 있는 거니까 좀 간직하고 싶다 소장용으로. 그래서 보통 소믈리에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와인을 사러 갔을 때 샵에 가서 추천을 해달라고 할 때 지금 오픈하기 가장 좋은 걸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아. 그러면 그거는 얼추 숙성이 좀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와인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 구조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와이너리랑 계약을 하고 수입사가 우리나라에 와인을 갖고 와서 수입사가 도매상으로 넘기고 도매상에서 다시 소매점으로 넘어가. 국내에 들어와서 보통 2단계가 또 거쳐지는 거지. 그러면서 마진이 계속 붙고 가격은 올라가고. 수입자가 바로 소비자한테는 잘 안 파나요? 그런 곳이 콜스코? 내가 알기로 술이 온라인 판매가 전통주만 되고 안 된다. 그러면 결국에 오프라인 유통 경로를 거치게 되면 이런 다양한 유통사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특수성 때문에 다이렉트로 판매가 좀 어렵고 그거를 제껴내면은 나는 늘 그것만 보지 어떻게 또 저렴한 룸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뭐 관세적인 거나 수입사가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는 게 법으로 막혀 있는 건 아닌 거네. 아니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와인을 사가는 도매상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지. 왜냐면 걔네보다 무조건 싸게 팔 수밖에 없으니까. 재작년쯤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이게 뭐 이슈라고 하긴 그런데 그 와인은 라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라벨이 흠집이 났거나 약간 샜거나 그런 걸 모아놓고 스크래치전을 한 거야. 80% 하면서. 라벨이 손상이 가서 맛이랑 아무 상관 없지. 그러니까 옷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무조건 많이 사오고 싶은 거야. 왜냐면 우리는 그냥 어차피 먹으면 되니까. 바로 할 거니까. 이거 우리가 다시 팔 게 아니니까 다 도매상들에서 이의제기하면서 들어온 거야. 너네가 그렇게 팔면 우리 어떻게 해? 그래서 그 행사가 없어졌어.
내가 듣기로는 이마트에서 좀 저렴한 와인 파는데 그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건 좀 비싼 품종의 와인이라고 들었거든. 그래서 고가 와인. 직접적인 그 사업 연계성이 있냐 이제 제기했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와이너를 인수했고 이마트에서 직접 판다라고 하면은 이 유통 경로를 또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좀 더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어떤 거래 구조는 만들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사 마진이 보통 수입 원가의 한 30% 정도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판가에서 수입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은 15% 내외인 걸로 보이고 사실상 주세랑 관세는 큰 영향이 없다라는 거. 주세, 관세 이거 세금 구조 한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와인 같은 경우에는 레드 와인 기준으로 관세가 15%입니다. 이 15%는 기본 관세는 아니고 국제협력 관세로 15%를 받을 수 있고 FTA로 유럽이나 가장 많이 수입되는 유럽, 호주, 뉴질랜드, 미국, 칠레 같은 경우에는 다 FTA가 돼 있어서 0%로 관세를 적용받고 주세 30%, 거기에 교육세 10%. 그리고 이거를 모두 합친 금액에서 부가세가 10%가 더 붙습니다. 와인 말고 이제 위스키 같은 경우는 또 와인이랑 관세가 좀 다른데요. 관세 20%. 요것도 이제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국제협력 관세랑 같은데 주세가 레드 와인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72%. 교육세도 30%로 높고. 그리고 유일하게 종량세를 매기고 있는 게 맥주인데 주세가 리터당 885원, 708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는데 708원 같은 경우에는 8리터 이상 큰 용기에 담겨올 때 우리 생맥주 20리터 케그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낮게. 종량세는 보기 드문데 맥주에 종량세가 있구나.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류 시장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금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근데 이 모든 세금을 내고 나서 또 아까 유통사 도매상과 소매업자 각각 25%, 25%, 거기다가 보통 30% 마진에 10% 부가세. 뭐가 많이 붙네. 술을 한 병을 사야 되는데 직구를 할 것 같아? 국내에서 살 것 같아? 그냥 나는 국내. 고민할 거리가 안 돼. 그 집 앞에 마트에 가서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 정도? 나는 두 개를 다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일단 장단점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 직구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와인을 살 수 있다. 국내에 없는 품절 제품을 살 수 있다. 두 번째, 집 앞까지 갖다 준다. 사실상 온라인 구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온라인 구매가 와인 안 된다 안 그랬잖아. 되니까. 그럼 직구는 되는 직구는 거야? 직구까지 막진 않았습니다. 그게 왜 웃긴다고 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도. 근데 직구를 하면은 그 배 타고 올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두 번째, 리스크가 있다. 어떤 리스크? 냉장 배송이 아니면 와인이 끓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파손의 위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항공 배송 업체를 쓰거나 요즘에는 여름에 구매를 하게 되면 홀딩을 해. 홀딩 잡아놓는 거야? 그리고 뭐 10월 이후 배송. 그 결제는 다 해놓고? 내가 6월에 산 게 10월에 배송이 돼. 이건 진짜 마니아의 세계다. 근데 만약에 왔는데 뭔가 이상이 생겼어. 내가 주문한 거에 환불은 안 돼? 근데 요즘에는 그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반품하면 다 되는 것 같다. 어렵지 않게. 술에 너무 진정성이 있어.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 내 주변에 많긴 한데 이렇게 뭔가 마음을 담고 진정성을 담는 사람은 거의 원탑인 것 같아. 보고 계신 우리 탑5 신세계 L&B 금양 인터내셔널 관계자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내가 마시는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건 좋겠다. 만약에 이런 업체랑 거래하게 되면은 뭐 그래도 직원 할인이나 뭐 이런. 나 직원 할인 맨날 물어보잖아. 이름 바꿔. 콩고물 관세서. 오늘 그 와인 살펴봤는데요. 한번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해외여행 다녀올 때 자진 신고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세관 공무원 요 일만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 계신데 거동만 봐도 안다고 하더라고요. 뭐 좀 비싼 거 사오실 때 자진 신고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관세사로서 뭐 그 와인의 가격 구조, 거기에 붙는 관세, 주세, 부가세, 뭐 교육세 이런 세금 구조를 살펴봤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했을 때 와인을 정말 애호하는 마니아라면은 직구를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 직구가 그 소요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와인을 구매하고 또 기다리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1, 2만 원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살 수 있다 정도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